살다 보면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했는지 정말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이 끝난 후에들 고민들 하시고 괴로워들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치면 발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고쳐야지 두 번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요. 실수를 실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발판으로 삼는 기회로 게 삼아야죠.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닥터스 여러분과 함께 실수를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보는 기회 마련해 보시고요. 오늘의 멘토는 윤정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어제는 이제 안 나오셨으니까. 어제 나오셨으면 좋으셨어요. 그러게 어제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말에 나왔던 재료 부분, 미국발 재료 부분인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약세를 띈 부분에 있어서의 반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반등 속에서의 흐름, 희망을 조금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또 이 시장 진단 한번 우리 윤정조 대표께 시간을 넉넉히 할애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어떤 그 고민이 접수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준호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로 시작이 되네요. 3년 전 전세 보증금 2,8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전 삼성물산을 매수해서 조금 이익이 났습니다. 이게 항상 공통점이에요. 그죠? 첫 투자에 이익이 나는 거. 그러다 작년 3월부터는 남편도 뛰어들었고 초반에는 이익이 나다가 8월쯤부터는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는 농협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물타기까지 했습니다. 주식 투자 제발 좀 대출받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금액이 자꾸만 커져서 지금 투자 자금이 4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현재 계좌 평가액은 3억 정도 되고요.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인데 종목 선정은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을 하니까 바빠서 매매는 집에 있는 제가 하는데 남편이 손절가를 정해 주어도 손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동양제철화학,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한항공 등 15종목. 종목도 많으시네요. 투자 금액도 많고 종목도 많습니다. 정말 주식만 아니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괜히 시작해서 이 고생인 건 아닌지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뒀으면 맘 편히 이자나 챙기고 가정 불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요즘 같으면 정말이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많이 되시겠어. 거기다가 지금 대출금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아마 안 되셨겠죠? 4억 5천만 원. 항상 좀 의문이 드는 게 물가가 많이 올랐고 통화의 가치나 이것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평범한 보통 서민들한테는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 엄청난 돈이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돈을 안전자산도 아니고 안전투자처도 아닌 주식시장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1억을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으셨으면 지금 대출금리도 점점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내기도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사연은요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한 거 많이 후회되시나 봐요. 사실은 주식만 안 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아이들도 착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도 열심히 일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 3년 전에 그것도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나요? 전 조그만 집이 한 채가 더 있어가지고 계약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그거를 가지고 조금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없어요. 없죠.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우연찮게 주식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아가씨 누군지 너무 원망스럽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거, 기회가 있는 시장이고 정당화된 시장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투자자금 마련이나 투자자금 운용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금은 처음에는 한 3억 정도는 이제 현금
여유자금으로 했고 집에 있는 모아놓은 돈으로 예. 거기다 이제 너무 빠지니까 네. 대출까지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올려가지고 그만 들려고 그렇게 하다 본 게 이제 뭐 금년 같은 거 7월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오른 적은 없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남편도 차라리 1억 2억 하루에 빠져버리고 예. 이거 그만둬버리면은 예. 한 번 가정 불화가 있고 말지 날마다 이거 1,000만 원 2,000만 원 빠지니까 예. 그것도 진짜 살기 힘들더라고요. 이 주식 투자 때문에 뭐 혹시 부부싸움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주식 때문에 요즘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남편은 예. 장비업을 하니까 네. 중장비업을 하니까 이제 나가서 일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그렇죠. 일 갔다 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터지는데 예. 그 2,000만 원, 2,000만 원씩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시면 마음이 정말 이 같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여기 두부 앵커님들 너무 감사하고 볼 때마다 어떨 때 이제 일 안 가실 때 남편하고 같이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 4천만 원 까졌으면은 그걸 그냥 다 정리하고 네. 앞으로라도 그냥 편하게 이게 그냥 우리 상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겠는데 또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손실이 볼 수도 나신 있죠. 상황인데 네네. 그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군대에서 오늘 올랐어요. 이렇게 저기 아이고. 하고 안부 전화를 하니까 아주 군대에서 주식 투자 그 올랐는지 안부 전화를 하고 휴가 이제 오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예. 그러면은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어머니를 많이 위로해 주시죠? 그렇죠. 예. 화날 때만 그렇지 아빠도 네. 금방 그거 꺼지면은 또 저기 하고 사실은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잠이. 아, 이거 주식 때문에요? 걱정이 아. 되셔서? 네, 그렇죠.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이거 한 푼 두 푼 우리가 뭐 투기나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런데 저기 했으면 모르는데 네. 진짜 자선 사업가로 이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예. 이 돈에 저기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 주식에 넣었다는 게 그게 애기 아빠는 하는 말이 예. 우리가 주식을 따도 걱정이에요. 따면은 어차피 개인업자들 거 기관이나 외국인 걸 저희가 딸 수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따는 거 개인 거 따는데 아, 다시는 하지 말자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지금은. 그래도 뭐 그러게요. 좀 희망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은 부분은 일단 뭐 1억 정도 대출금이 있긴 하시지만은 그래도 1억 5천만 원 정도 손실에 4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적인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은 갚았어요. 장비 한 대 팔아가지고. 아, 반은 갚으셨고요. 네, 그거 장비 반도 또 나머지 열이 투자하고. 그래도 그나마 대출금을 반 정도 갚으셔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4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면은 한 30% 정도 손실이 나신 상황이신데 그 정도는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그렇죠.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복구됐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잠도 푹 주무셔야 되고요. 또 남편분에게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을 어머니께서 이루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쓰세요. 이거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이러시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잠 푹 자요. 맞아요. 그래야 판단력이 높아지시니까 몸부터 챙기시고 일단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네. 현재 15종목이나 보유하고 계세요. 예, 종목이 좀 줄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지금 뭐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사연에서도 보니까 손절매도 지금 네.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종목 남편이 수도 보내주고 가시는데. 많이 늘어났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종목 중심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종목이랑 같이 해서 뭐 포트폴리오나 또 투자 습관 같은 거 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다 복구될 수 있는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오늘부터 잠 푹 주무세요.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예. 잠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면요. 잠 잘 와요. 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잠이 안 올 때는 술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따뜻한 우유와 물을 꼭 드시기 바라겠고 예. 자, 이분 같은 저는 경우 술 먹으라 그런 줄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예. 수면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네. 하니까 그래도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 큰 금액이시고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저희한테 나쁘진 사연 않습니다. 온 거에 비하면 그간 사연에 비하면은 나쁘진 않은 상황,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포트폴리오 상에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 동양제철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삼성전기, 삼성물산, 중복대분 부분도 많고 삼성중공업, 투성중공업 많아요.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같은 그룹주도 많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장 먼저 업종별로의 구분보다는 종목 그룹주들의 기준점에서 너무 중복이 되세요. 그렇죠?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올해 이제 그룹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3월 이후부터 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또 주가 부분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3월 이후에 삼성그룹주들의 편입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LG그룹주들이 다 약세였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월등히 강하게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제2의 하이닉스다, 국민주다 할 정도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블록들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여기 이거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LG 디스플레이. 그거는 경험치죠. 하이닉스 한번 그런 블록들 물량을 당하셨다면 이번에 당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뉴스에 이제 조금 민감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LG전자가 이번 시장 저점 대비해서 5월달, 6월달 고점이 한 100%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서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G그룹주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좀 비중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견그룹주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담당하기 힘드실 정도로 동반하락이 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룹주들 중에서도 핵심 종목군들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에서도 두 종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주 전체에서 금융주도 은행 있고 증권 있고 보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분산하시는 게 낫지 같은 증권주에서 이렇게 또 나눠갖고 계실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래서 포트는 조금 많이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LG와 관련된 그룹은 LG그룹의 대표주로 압축을 하시고 삼성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도 좀 압축을 하시고 일단은 좀 압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물타기,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바닥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윤정수 대표만의 비법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글로벌 시장의 상승 랠리가 왜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이제 먼저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이제 경기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놓여져 있는데, 어찌됐건 중국 쪽의 상반기 GDP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제약의 경우 8.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0.4로 이제 좀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만약에 이 성장성이 진짜 수치상으로도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펀드멘탈,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밀려내려갈 때 오히려 종목이나 시장을 바다로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꺾였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아시아보다도 약세입니다만 사실 2003년 이후로 놓고 본다면은요, 다우보다 강하고요, 니케이보다 강하고요, 중국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3월 저점이 지난 2004년도에 형성됐던 흐름, 지수 흐름, 그리고 니케이가 이번에 일본 쪽에서 3월 저점 찍었던 때가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 수준까지 밀려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64%가 빠졌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내 증시 2004년도 기준이면 1000포인트입니다. 사실상은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월 대란설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지도 않았는데 왜 2천을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정책적인 기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2005년과 2007년도에 정부 정책 자체가 유동성 자체를 주식시장으로 밀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증시가 어제 절반까지 지금 되돌리고 있어요. 주변폭이. 근데 국내 증시 그나마 조금 더 위에 있는 거는 연기금 쪽이 올해 들어서만 한 4조 이상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 또 와장창 들어와요. 9월 들어서만 지금 1조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부분이 만약에라도 이 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이 정책이 흔들려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은
뭐 1300, 1200을 바닥으로 놀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시장이 깨진다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줬던 기준점이 뭐였느냐? 그게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라 추세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수를 하면 매수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았을 경우 상승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가 없어졌을 때는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락을 감지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제 파시고 던지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 역할 분담을 하필이면 어려운 거를 부인한테 시켰어요. 뭐 남편분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부인 못 믿으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팔으라고 하면은요. 저 같으면은 팔려고 하면 꼭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못 파신다고. 예.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과감하게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만의 기준점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기준점 혹은 가격적인 기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점을 지키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에는 진짜 뭐 벽보에 붙여놓으시기라도 하셔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거 이탈되면은 잘라내겠다. 그런 기준점을 꼭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매매를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준점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항상 시장이 밀려 떨어질 때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장이 올라가고 좋을 때는 왜 팔았어? 중기 투자하지, 가치 투자하지. 이게 대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지금 자리에서 왜 안 팔았어? 왜 매매를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이게 뭐 지지라인이 이탈이 됐다. 그렇다면은 모든 기관과 외국인도 그 지표를 똑같이 다 놓고 보고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개인들도 보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그 받아주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다 100% 맞다면은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추세 무너질 때 하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추세 무너졌으니까 점한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너무 의존하시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점을 찾자. 그리고 내가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내 자산에서 뭐 나는 5% 맞으면 무조건 손절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점은 꼭 잡아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부님들이 소비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원칙들을 세워놓으시고 뭐 물건 살 때는 어떤 가격대에 어떻게 산다. 그리고 이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큰 투자 자금을 운용하시면서 그 정도의 원칙은 본인이 꼭 지키셔야죠.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투자 명인인 제시 리버모드요. 3번이나 파산을 했어요. 주식 투자로. 하지만 정말로 그가 그 파산을 할 때마다 실수를 인정하면서 배웠던 게 손절매였다고 해요. 정말로 이 가격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사실 좀 힘들지만 이 손절매 같은 거 매도의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어느 시점에 대해서 팔고 나면은 그 종목은 리스트에서 일단 지웁니다. 그렇죠. 며칠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왜 연애하다가 실현을 당해도 그 순간만 잘 넘기면은 사실 시간 좀 지나도 괜찮아지거든요. 실현당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딱 그 순간에 리스트에 딱 지웠다가 일주일이나 뭐 열흘 후에 들여다보시면 그때 팔길 잘했건 혹은 그때 헤어지길 잘했건?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니까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윤정도 대표에게 지금 시장 진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어제 반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 반등으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앞서서 뭐 제 기준이니까요. 저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05년 이후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뭐 참여정부 때에서부터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열어주는 부분, 그리고 뭐 대학법인의 주식 비중을 확대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연기금 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놓은 부분, 그리고 주식형 펀드 부분에 있어서의 활성화 부분, 이러한 부분 가지고 이제 유동성이 바탕이 돼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더 월등한 강세를 띄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차례나 언급이 되어버렸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이제 공론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밀려 떨어져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주 전부터 해서 시장이 뭐 1350, 1300, 1250 거기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그 보고서들이 있는데,
거꾸로 본다면은 그것이 바닥이 돼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점까지 밀리게 되면은 지금 1,500포인트 중반에서 손실폭이 국민연금 기준에서만 4조 2천억이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5조 2천억인데 그 지점까지 밀리게 떨어지게 된다면 10조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작년 기준에 36조가 들어왔었고 올해 기준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 금액 중에서 10조 이상 손실이다. 이것이 공론화돼서 연기금의 또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만약 줄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준은 진짜 시장이 대세 상승 기조를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완전히 깨지느냐 기준 그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기준에서의 그 반등 자체가 큰 의미는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 돌려놓은 범위에 있는데 네. 그것은 1,500에서 1,500포인트 중반까지는 와줘야 좀 안심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미국 증시 이제 다우지수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보면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다우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목요일날 급격하게 밀려 떨어지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부 라인을 완전히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추세선이 예. 무너졌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제의 반등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반등이죠. 사실 그 11,800까지 한꺼번에 돌려놓을 수도 없는 범위가 되고요. 이 추세 라인에서의 중단 라인까지 돌릴 수 있는 흐름까지도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상 미국 증시에 우리나라나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해서 나타난 범위이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어제 상승을 또 잊어버리시고 오늘 눌렸으니까 야 저점 편입 들어가야지 이 부분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밀려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이 중견그룹주 중에서는 뭐 60에서 80% 하락까지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기관 외국인이 개인에게 20-30% 이상 물량을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낙폭 과대 측면에서 기술적 반발력이 좀 가파르게 그러니까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뭐 40%까지 바닥 대비 올라와 있는데 이제 매매를 잘해서 이제 손실을 좀 줄이겠다 해서 그런 종목으로 옮겨가시면은 7월 초순 이후에 건설주의 흐름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7월 달에 이제 보면은요 건설주 움직일 때 보험주가 굉장히 밀려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주 추세 이탈했다고 거기서 잘라서 이제 건설주가 하고 또 건설주에서 보면은 그게 고점이 되고 네. 항상 내가 팔면 고점이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라는 얘기가 예. 장 좋을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장 좋을 때는 뭘 사도 다 올라가죠.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매도매매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세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부터는 다시 미국 증시를 놓고 보자. 그래서 이제 추세 라인으로 회귀되는지 여부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향후 전략 수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